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낮 동안에는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낮 기온 25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일사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서는 쌀쌀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강한 햇빛에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경주가 27도, 포항이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지진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지난주 답을 했습니다. 대다수 포항 시민들은 청와대가 국회로 공을 떠넘긴 무성의한 답변이라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21만여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지난 17일 답을 내놨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뒤 예산도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이번 추경안 1,131억 원까지 통과되면 포항 지진과 관련해 총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정부 추경안에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을 담았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 원. 이 밖에 지열발전소 복구 TF 구성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도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을 주도한 포항시는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채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째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은 혹여나 걸었던 희망을 실망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7천억을 포항 지진에 보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전부 공공재나 도로 이런 데 쓰였지 실제 주민 피해 보상에는 한 번도 안 쓰였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권기 대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는 주체가 돼야 할 청와대가 객체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냥 여야가 제정하면 따르겠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미워받았고 그야말로 원론적인 답변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이끌고 있는 또 다른 시민단체 역시 청와대가 시민을 우롱했고 포항시도 희망 고문을 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포항시가 포항 시민 20만 명만 청원을 하면은 마치 청와대에서 특별법을 바로 만들어 준다는 듯이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촉발 지진임을 인정할 때만 해도 시민들은 정부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대책에서 이 정부에서도 별반 나아질 게 없겠다는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 증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의결했습니다. 화백 컨벤션센터는 지난 2015년 개관 당시 회의실 위주로 건축됐지만 앞으로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관광 기능도 추가해 증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시설과 판매, 관광시설이 만들어져 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시가 기존의 벽실을 뿌리고 흙을 덮는 과정을 생략한 무복토 못자리 기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병해충 방지와 노동력 절감은 물론 기후 변화에 관계없이 모내기를 할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 경주시 외동읍입니다. 물이 찬 논에는 모내기를 앞둔 어린 모가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모와 같지만 모판에 벽실을 파종할 때 흙을 덮지 않는 무복포 모짜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30년 동안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은 기존 방식과 달리 편리한 점이 많다며 크게 만족합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맞으면 발화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병이나 이런 거는 없고 모 실패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고 노동력도 첫째 굉장히 절감이 되고. 무복토 모짜리 기술은 경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지난해 시범 재배를 거쳤습니다. 시범 재배 결과 모판 흙과 인건비 등 생산비가 크게 줄었고 병해충 감소와 당일 파종 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전체 벼농사 면적의 6%까지 이 기술을 보급하고 내년에는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상재해도 아주 안전한 모짜리가 하는 게 최고 장점입니다. 어떤 기상 나도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그래도 날씨가 요새 봄 날씨가 일기차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상당히 안전하게 모짜리가 가능합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직파 재배를 위해 일반 무복토 이외에도 종자에 철분을 코팅하는 무복토 시범 사업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는 경북 동해안 해파랑길 걷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문화관광공사는 이번 주 토요일 울진 구간에서 행사를 하는 등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걷기 행사를 열어 경북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해파랑길은 부산에서 강원도 통일 전망대까지 연결되는데 경북 동해안은 18개 코스에 295km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어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민선 7기 공약 실천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주민이 공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9월 6대 분야 120개 공약을 확정했고 2019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올 상반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 군산 등 여러 곳이 언급되는 가운데 구미형 일자리가 유력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은 기자 간담회에서 6월 안에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후보지를 거론한 가운데 구미가 가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현실을 정부 여당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구미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우선 제 역할이었고요. 장세용 구미시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청와대와 구미형 일자리에 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태호 일자리 수석과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을 만나 구체화했습니다. 구미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구미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기업으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SK나 또는 삼성, LG 등 대기업의 신성장 산업과 연관된 제안서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우리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발표만 남았다는 얘긴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구미에 만들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10월 말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주에 있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중소기업과 만 39살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청년 고용기업에 2달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 기존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와 연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10개월간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가 먹는 사료용 풀은 매년 수요는 늘고 있지만 국내 재배가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드론을 활용하고 또 한 번에 2가지를 동시에 파종하는 새 재배법이 개발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론이 초록빛 논 위를 비행하며 풀사료 씨를 뿌립니다.
기계로 파종하는 것보다 노동력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드론이 일으키는 바람이 씨를 다져주는 역할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이제 드론을 뿌리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아진 건 적기에 파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풀사료는 매년 추수가 끝난 뒤 기계로 파종해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데 씨를 뿌릴 때면 잦은 비로 논에 기계가 들어가지 못해 제때 파종이 어려웠습니다. 기상과 관계없이 어느 때나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풀사료 2가지를 한 번에 파종하고 차례로 수확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귀리와 동계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함께 파종해 먼저 귀리를 수확한 뒤 라이그라스를 또 수확하는 방식입니다. 따로따로 재배하게 되면 그 또 쟁기, 도타리, 파종 이 3가지가 2번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을 한 번에 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우나 젖소 사육에 필요한 풀사료는 580만 톤. 하지만 자급률은 80%를 밑돌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풀사료 재배법을 확대 보급해 2025년까지 100% 완전 자급 시대를 개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 설계사 40살 엄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엄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자동차 정비사 46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월에서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파손된 차량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포항과 울진 지역에서 3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정보를 공유해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합니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성건동과 양동, 유금 등 5개 빗물 배수 펌프장과 급경사지 44곳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최근 대구의 아파트 단지 40곳에서 접지선 20km가 사라졌습니다. 구리선으로 된 접지선은 피뢰침이나 통신 설비를 땅으로 유도해 감전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경찰은 구리전선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통신 설비기사 차림의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0여 분 뒤 이 남성은 또다시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메고 있는 가방 속에는 초록색 전선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수십 곳에서 도난 피해가 접수된 접지선입니다. 이 남성은 주민들 출입이 잦은 시간대를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접지선을 작은 가방에 담길 정도만 끊어 여러 번 옮겼습니다. 인터넷 공사를 사칭해 갖고 들어와서 너무나 대담하게 당당하게 해가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용의자 49살 A씨는 CCTV를 분석하던 피해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 라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수상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차량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도난받은 그 아파트마다 전부 다 그 차가 입차했는 흔적이 있었어요. 접지선 도난 피해가 확인된 곳만 아파트 40여 곳. 대부분 지은 지 4년이 안 된 신축 아파트로 사라진 접지선은 무려 20km, 4천만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경찰은 A씨가 접지선 안에 있는 구리전선을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62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공사부장 B씨와 원청, 하청업체 3곳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김모 씨는 지난 2017년 12월 포항 창포동 공사 현장에서 낙하하는 구조물에 깔려 숨졌는데
건설업체와 공사 책임자들은 김 씨가 안전모드 없이 일하도록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4일까지 일회용 기저귀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50여 곳을 합동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용의 성분 사용 여부와 위생처리 기준 준수, 무신고 영업 등입니다. 도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와 위생물수건, 세척제 등을 수거해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동 찜닭과 간고등어, 예천 용궁순대, 의성의 마늘치킨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둘씩 있기 마련인데요. 이렇다 할 향토 음식이 없었던 문경시가 대표 특산물인 오미자와 토종 어류를 활용한 보양식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오미자로 육수를 낸 매기 매운탕입니다. 육수에 오미자 우린물이 들어가면서 민물고기 특유의 비릿한 맛을 잡고 국물 맛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미자를 소스나 맛술 형태로 활용한 매기 커틀렛과 장어 강정 등도 등장했습니다. 문경시가 스테미너의 탁월한 토종 어류에 문경 오미자를 더한 레시피 11종을 개발해 오미자와 장어 매기의 약자를 딴 브랜드 5만 원을 내놨습니다. 찬성질의 어류와 따뜻한 오미자의 만남은 한의학적 궁합이 좋고 신진대사와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문경시는 내년부터 지역 음식점을 중심으로 5만 원 레시피 보급에 나섭니다. 토종 어족들을 생산하는 시범 농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양식을 저희가 장려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5만 원을 지역 특화 음식으로 자리매김시켜 먹방 여행이라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요사이는 먹는 관광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문경을 찾고 또 문경의 농업 소득이 증가되는 그러한 계기가.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특화 음식 개발이 관광도시 문경의 대표 맛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내년부터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평균 30%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은 32% 강화됩니다. 또 크롬 및 화합물 34%, 비소 및 화합물은 38% 강화되는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돼 해당 물질 배출 사업장은 시설 개보수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서는 쌀쌀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강한 햇빛에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 모두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경주가 27도, 포항이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온종일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하늘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